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스마트폰 속의 세상, 요즘은 음식 배달부터 음악, 게임, 동영상 시청까지 이 애플리케이션, 즉 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는데요. 보통 이 앱을 내려받았을 때 흔히 장터처럼 이용하는 인터넷 기업 구글이 이 주요 앱 회사들에 대해 수수료를 30%나 물리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석 전후로 구글이 좀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좀 30% 정도 물리겠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LG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 플레이스토어 아이콘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앱 다운받을 때 쓰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 개발 회사들에 대해서 결제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앱 안에서 구매하는 여러 가지 게임이든 여러 가지 유료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30%를 쓰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게임이나 일부 메신저에서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음원이나 웹툰 등 모든 앱으로 넓히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애플 앱 스토어의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글까지 이렇게 네. 30%로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앱을 사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 그 앱 명칭 밑에 인앱 구매 저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인앱 구매라는 게 뭐예요? 인앱 구매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앱 안에서 구매와 결제가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결제를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특히나 이제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사는 것들은 다 인앱 결제로만 통일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결제를 할 때는 자체 결제 모듈이 아니라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쓰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수수료 30%를 떼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하면 300원이 이제 구글에게 네.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저런 인앱 구매 방식을 통해서 결제 흐름을 다 보고 있다가 그렇죠.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통행세 개념인데 이게 어떤 앱은 물리고 어떤 앱은 안 물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당연히 사용자가 무료로 올리는 앱에 대해서는 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0,000원을 주고 결제한다라고 하면 거기도 이제 30%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운로드 받을 때는 돈을 내지 않는데 사용할 때 돈을 내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음원이라든지 어떤 영화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걸 가입해서 월별로 돈을 낼 때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30%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제 그 결제하는 것 중에 빠지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네. 쿠팡처럼 디지털 재화가 아니라 실제 그냥 물건 구매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수수료가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네. 컨텐츠, 네네. 그러니까 뭐 웹툰이나 소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30%가 이번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냐 무료냐 그리고 파는 품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국내 업계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게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나 카카오 막 창업에 나서 스타트업까지 국내 IT 업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사정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PC에서 결제했던 것들이 대부분 모바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영세한 개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특히나 생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있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새로 생기는 신규 앱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2일부터 네. 시작이고요. 기존에 있는 앱은 내년 9월, 그러니까 약 한 1년 정도의 지금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수수료 싫으면 다른 마켓에 올려라. 그런데 우리나라 그 앱 개발 회사들이 구글 말고 다른 마켓에 올릴 방법은 있나요? 일단은 독점적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마켓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앱스토어 24%는 저게 애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분들을 제외하고 구글 스마트폰 기반의 OS를 쓰시는 분들이 63%, 11%, 74% 정도인데 네. 저희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토어가 거의 63%로 상당히 압도하고 있고요. 1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이 같이 만든 거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독점적인 구조가 있어서 이 앱을 빠져나가기, 이 마켓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 낸 만큼 서비스 받으면 뭐 누가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수익을 가져가든 별 상관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앱 개발사들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국내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에 평균 월 평균 2830원 정도를 쓰는데 이게 네.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30%가 적용이 되고 있는 애플과 네. 그리고 구글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음원 듣는 멜론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멜론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결제를 하시면 15,000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구글은 1,900원으로 거의 4,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돼서 구글도 올라가게 되면 애플과 똑같이 15,000원을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근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가 왜 약속이나 한 듯 수수료도 30%로 정한 건가요? 일종의 담합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해결되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것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플에서 먼저 30%라는 룰을 정했고 구글도 그것을 좀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왜 30%인가라고 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30%다라고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몇 퍼센트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나오는 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업계와 정부 또 국회까지 나서서 좀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 구글 미국 본사 그리고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네. 신고서를 좀 제출했고요. 그 외에 뭐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법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그 국정감사 때 존 리? 네. 이분도 이름이 존 리였어요. 구글 코리아 사장. 네, 이분 요즘에- 나와서 출석을 했던 모습인데 네, 뭐 최근에 주식 관련돼서도 아버지처럼 분이 또 졸리기시기도 하죠. 그분과 다른 분이죠. 네, 다른 분입니다. 자, 이렇게 국회 출석시키는 게 뭐 견제 수단이 되나요? 일종의 저것 자체가 뭔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미 선제적인 기능 그리고 기업에서 좀 신경 쓰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근원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나 논의나 아니면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제 앱 마켓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만든 앱을 또 출시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구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체들의 이런 시장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우리 업계와 정부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수수료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명확하게 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좀 요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게 단순히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앱스토어들의 강력한 그 네. 힘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같이 좀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앱을 어쨌든 만드는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에 있는 같은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도 조금 더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애플이나 구글이 아닐까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공룡 기업을 상대하는 만큼 좀 촘촘한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